됐죠. 근데 쭉 1년 반 동안에 그걸 쭉 계산을 해보니 그래도 4천만 원 벌었고 그걸로 제가 사실은 빚을 굉장히 많이 갚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몇백만 원도 갚고 여유가 될 때마다 주식으로 번 것으로 계속 이렇게 갚아나가기 때문에 내가 빚의 그 구렁텅이에서 말하자면 빠져나올 수 있는데 사실은 주식이 나에게 엄청난 도움을 줬던 건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소가 뒷걸음질 하다가 그냥 쥐를 잡은 게 아니라 그냥 염소 한 마리를 잡은 거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 내가 정신수양을 하고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화두를 드는 것도 아니고 걸어다니는 사람이 캔들로 보일 정도니 이것은 내가 할 짓이 못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결산을 해보니 4천만 원 정도 벌었고 이 4천만 원을 가지고 빚을 많이 갚았으니 이걸로써 나하고 주식과의 인연은 전문용어로 심하이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그냥 웃기자고 해봤는데 끝이다 라고 생각하고 정리매매를 싹 했습니다. 정리매매를 하고 이제 스탁론 딱 정리하고 쪼쪼쪼쪼 딱 하고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정리매매 다 이제 주식 계좌에 있던 주식을 싹 털어버리고 이제 나에게 주식이란 앞으로 없어. 할 만큼 했어. 배울 만큼 배웠고 경험해볼 만큼 해봤어. 라고 하고 내 노트북에서 그 주식 프로그램을 싹 지워버린 날. 이 스마트폰에서 그 주식 앱을 싹 지워버린 날에 그 개운함. 비 오는 날의 수채화가 아니라 이 먼지 턴 것처럼 이 개운함과 홀가분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러면 소장님 뭐 단타 매매를 쳤대는데 뭘 했다는데 그래도 1년 반 동안 주식해갖고 4천만 원 벌었으면 그래도 뭐 좀 할만하신 건데 소장님이 그렇게 주식을 1년 반 동안 그렇게 하셔가지고 돈을 번 비결이 뭡니까?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결은 굉장히 중요해요. 원인을 정확히 아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주식을 통해서 1년 반 만에 거의 뭐 2년이죠. 2년 동안 해서 손해는 안 보고 4천만 원을 벌었던 절대적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미국의 덕이죠. 그 기간이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이 아주 절정에 치달았던 그런 시기입니다. 일명 경제 확장기입니다. 경제 확장기. 이건 뭐냐면 미국이 이제 부시 행정부 때 그 아들 부시, 아버지 부시 때도 마찬가지고 아들 부시 때 이제 그 공약 중에 하나가 집 없는 서민들, 특히 이제 집 없는 흑인들에게 우리가 그냥 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집을 제공하겠다. 그래갖고 이제 집을 무상으로 지어서 나눠준 게 아니라 은행에서 빚을 얻어갖고 집을 사거라. 이제 모기지론을 그냥 막 장기 저리로 그냥 막 대출을 어마어마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땡저 한 푼 없는 사람도 은행에 가서 그냥 모기지 론으로 해서 그냥 번듯한 수영장 딸린 우리가 늘 마음속으로 그냥 바라마지 않던 그런 집을 이제 말하자면 갖게 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갖고 그냥 막 부시는 우리들의 구세주야 하면서 특히 이제 직업도 없고 수입도 일정치 않았던 흑인들이 모기지론을 통해서 엄청나게 이제 말하자면 주식이 아니라 주택 그걸 이제 장만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 제때 모기지론을 갚지 못하니까 은행 부실 사태로 이제 번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은행은 말하자면 정부에서 모기지론 막 그냥 대출해 주라고 하니까 그 등살에 못 이겨서 직업도 없고 수입도 일정치 않은 흑인이나 노인들에게 막 모기지론을 대출해서 집을 사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빚을 제때 못 갚으니까 막 은행 부실화가 이제 터지는 거죠. 그때부터 사실은 부양책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이 자국의 통화를 가지고 경기를 부양함으로써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나라는 유일하게 미국밖에 없습니다. 원래 이제 그 통화 정책을 통해서 세계 경제를 조절하는 것은 기축 통화래야 하거든요. 기축 통화는 세계 거래의 기본이 되는 통화 달러죠. 그러니까 그 자신들의 말하자면 환율 정책이라든지 말하자면 이게 통화 정책을 가지고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나라는 유일하게 미국뿐입니다. 이 지구상에서는.
그래갖고 모기지론이 터지고 하니까 막 그냥 말하자면 부양 정책을 피죠. 그러다가 이 모기지론 사태와 함께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터집니다. 리만 브라더스는 자본주의의 탐욕이 테크닉, 기술을 만나면 어떻게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줬던 게 말이죠. 리만 브라더스 사태죠.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면서 세계 경제가 완전히 그냥 어둠 속에 가라앉게 되니까 미국에서 이건 어쩔 수 없다.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양적 완화 정책이라는 걸 펴니다. 그게 뭐예요? 양적 완화 정책이라는 게 말이 어렵지 뭐예요? 무진장하게 돈을 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무진장하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몇천조 원, 우리나라 말하면 몇천조를 그냥 막 몇 경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는데 무지막지하게 돈을 찍어서 세상에 이제 막 제끼는 거죠. 그게 이제 양적 완화 정책입니다. 그 양적 완화 그렇게 돈을 찍어내가지고 돈을 막 그냥, 제끼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식 사라는 거죠. 주식, 노골적인 겁니다. 양적 완화 정책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때 미국의 주식시장이 최고점을 찍죠. 다우지수나 나스닥이나. 어쨌든 주식시장을 막 일으키는 게 그래도 경제 부양이 가장 빠르다. 해가지고는 막 미국의 양적 완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는요, 그때는 그야말로 이름도 없고 성도 없는 그냥 휴지 조각으로도 못 쓰는 그런 쓰레기 같은 주식을 사도 오를 때입니다. 그 양적 완화 정책으로 어마어마하게 경제를 부양하고 있었던 확장기였기 때문에 특히 주식시장을 막 그냥 미국에서 그렇게 부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연준에서 미국 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거기서 이제 통화정책을 다 말하자면 그 총괄하죠. 거기서 예를 들면 양적 완화 정책을 앞으로도 계속 지속한다. 그러면 주식이 뭐 그냥 손을 대면 이 화상을 입을 정도로 뜨거웠던 거고 그 영향일 뿐이었습니다. 한국의 주식시장도 저는 어떻게 그냥 우연자연하게 그 한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주식을 통해서 양적 말하자면 돈을 벌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절대적 이유는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의 수혜를 입은 거다. 그건 쉽게 말하자면 전 세계가 그냥 막 돈을 찍어대면서 경제를 이렇게 부양하던 경제 확장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때 이제 우리나라 정치 시즌하고 맞물려가지고 제가 주로 사고 팔았던 정치 테마 바람이 불면서 저는 정치인들한테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고마워요. 정말로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기술이 있어서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주식을 벌었었던 이유는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치 테마주 바람과 우연히 그냥 마주치게 되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지금 제가 그때 손을 턴 것에 대해서 정말 제 자신을 스스로를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잘했다 어쩌면 그런 결단을 내렸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산무 세 가지 없는 것으로서 주식을 했던 겁니다. 첫째, 철학이 없었습니다.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고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하는 일체의 철학과 신념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어떤 원칙도 없었어요. 그냥 뭐 사고 팔아서 단돈 1,000원이라도 남으면 그냥 뭐든지 양잿물이라도 내가 산다라는 그 원칙이 있었다면 그게 원칙이죠. 그리고 실력도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계속 사고 팔고 하면서도 돈을 벌었었던 이유는 경제가 확장기였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수축기입니다. 그 광풍에서 다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연준에서부터 쭉 그래갖고 계속 말하자면 기준금리를 올렸었죠. 그래서 2020년까지는 여러분 그 어떤 투자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수축기이기 때문에 확장기가 있어서는 반드시 수축기가 오거든. 그래서 저는 주식에 대한 철학도 없었고 원칙도 없었고 실력도 없었고 다만 외부 환경에 의해서 그렇게 그냥 우연자연하게 조금 도움을 받았을 뿐이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잖아요. 그러면 한때 정말 잘 나갔던 분들이 있습니다. 갖고 뭐 집이 몇 채고 빌딩이 몇 채고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고 사회에 그냥 환원해버리고 허공에 다 먼지처럼 사라지신 분들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돈에 대한 그 어떤 철학도
그 어떤 원칙도 그 어떤 실력도 없었는데 그냥 우연자연하게 기회가 좋아서 큰 돈을 버신 분들 반드시 그 끝이 미약하거나 그 끝이 고약합니다. 여러분 고수는 워렌 버핏이요. 저는 공부를 하면서 깜짝 놀란 게 세계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 그래갖고 뭐 주식으로 뭐 50조를 벌었네 60조를 벌었네 라고 하는 그 워렌 버핏도 30, 40대는 무지하게 고생을 하고요. 자기 자산의 90% 이상을 50살, 50살 이후에 축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워렌 버핏은 아주 지겨울 정도로 그 한 4, 50년 동안 주식 투자를 하면서 철저하게 자기 철학과 자기 투자 원칙을 반복 실행했을 뿐입니다. 얼마가 되면 팔고 우리가 흔히 주식하는 사람들이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안 그래요. 상투에 잡아가지고 저 발목에 팝니다. 그러니까 손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수들은 20년, 30년, 50년 동안 자신의 투자 원칙 그리고 투자 철학을 아주 지겨울 정도로 반복해서 수행했을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부자학교 2교시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주식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작은 돈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작은 돈은 요행이나 잔재주 또는 운으로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돈은 절대 그렇게 벌 수 없어요. 큰 돈을 버신 분들은 반드시 돈에 대한 철학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는 원칙 그리고 실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그 잔재주에 요행에 작은 돈을 벌어본 것으로 나의 실력으로 삼았다면 저는 지금쯤 이 세상에 없다니까요. 작은 돈은 요행이나 잔재주로 또는 운으로 한때 벌 수 있으나 큰 돈은 절대 그렇게 벌 수 없습니다. 큰 돈을 벌 수 있으려면 그래서 대부호 아니면 거창한 거부가 되려면 그만한 그릇을 만들어야 한다. 돈 4천만 원 벌었다고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기고만장했다가는 인생 자체가 이 세상에서 사라질 위험이 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작은 돈을 벌면 그렇게 넘치더라 하는 것입니다. 큰 돈을 벌려면 큰 그릇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 그릇의 첫 번째가 돈에 대한 부에 대한 철학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하나하나 공부해 갈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도 한번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재미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부자들이 갖고 있는 돈의 철학, 부의 철학이 무엇인지를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광고 말씀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이렇게 짧게 밑에 동영상 밑에 달아 놓을 테니까요. 네,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옥탑방 이야기 부자학교는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나중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못 들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될 수 있으면 11시 15분 이전에 끝내려고 하니까요. 대부분 다음부터는 이렇게 부지런하게 예전에 옥탑방보다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자, 오늘 제가 주식으로 4천만 원 벌었던 이야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부자의 그릇을 키우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부자학교 2교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부자 되십시오. 안녕.